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이 금요일인가? 근데 왜 어제 쉬었다는 느낌이 안 들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고객 미팅이 오후에만 두 건이나 있다 보니까 신규 고객분하고 기존의 고객분,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그래도 어제 오전부터 저녁까지, 밤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어린이 대공원 또 축구장 가가지고요. 축구를 하는데 참 옆에 그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린이 대공원 축구장이다 보니까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내려오는 그 풀네움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뭐 두 경기 뜨고 두 경기는 이제 심판 보고 하면서 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경기 끝나고 그 앞에 가가지고 순댓국 그리고 어제는 콩국수 먹었네요. 그게 뭐 행복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또 끝나서 운동을 하는데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골프 광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축구를 하고 축구가 재밌나 골프가 재밌나, 물론 이 본인의 취미에 따라서 재미가 다르겠지만 뭐 한때 사실 20년 전에 이미 제가 그때 80대 초를 쳤었었는데 그때도 뭐 되게 재밌게 치기는 한 것 같아요. 보통은 축구를 하다가 골프로 이래 넘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치다가 이제 축구로 넘어와가지고 요즘은 가끔 나가잖아요. 나가면 90대 후반에서 100초 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옛날에 잘 쳤었는데 못 치니까 옛날에는 같은 동반자 같이 치는 형님들 막 놀려 먹으면서 쳤거든요. 아니 어떻게 2년 넘게 치셨는데 아직까지도 90대 막 치냐고 막 그랬었는데, 야, 골프 친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지금 막 90대 중후반을 치고 있으니 아무튼 그 골프 치는데 요즘 골프 계산하는, 제가 골프로 계산해 보니까 한 명당 먹은 거 다 합쳐가지고 30몇만 원이 나옵니다. 30몇만 원. KDP랑 뭐 이렇게 다 따져보면 한 40몇만 원을 쓴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축구는 1년 회비 30몇만 원 내고 한 번 나갈 때마다 돈 드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후배들 공찰 때 끝나고 나면 밥 어제도 끝나고 10명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끝나고 나면 뭐 밥 사주고, 밥 사주면 뭐 한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골프 한번 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재밌고, 네. 또 시간적으로 골프 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예, 보통 골프장에 30분 전에는 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한 3시간 최소. 3시간 잡아먹고 골프 치는 시간 한 4시간 반. 그 중간중간에 막 기다리기도 하고, 골프도 골프 나름대로의 좀 참 이 자연하고의 변화무쌍한 자연하고의 또 이런 그 자연과의 싸움?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도전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어제 참 저녁에 이제 축구하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 기사가 일단 아파트 가격이 11주 연속 상승한다고 하는데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지금 1000비디아 뭐 이렇게 됐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보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쌀 농사만 짓는 분들은 쌀 농사가
어떻게 언제 모종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모내기 하고 수확은 언제 해야 되고 그리고 겨울이 오면 쉬어야 되고 한데 주식시장은 이게 1년 내내 막 움직이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중국 경기가 좋을 때는 또 중국 소비주, 미국 경기가 좋으면 미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 내내 보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모내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과 나무를 심었다가 수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겨울 뭐 보리 농사를 지어야 될 때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련한 농부는 지금은 오이를 심고 고추를 언제 심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아시듯이 우리가 뭐 차세대는 뭐 아무리 해도 바이오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바이오 ETF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부터 올 5월까지 혹시 이 할로윈 기간 동안에 바이오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IRP 계좌에 바이오 ETF도 포함시켰었는데 바이오를 이게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바이오는 실질적으로는 이 수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리고 뭐 임상 뭐가 좋을 거다 하면서 그 기대감에 몇몇 종목 쫙 오르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평균으로는 결국은 똔똔 똔똔이었는데 근데 바이오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되는 기업은 계속 더 비싸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로또식 삼상 통과하면 뭐가 신약 승인이 되면 그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를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바이오는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오히려 뭐 삼성바이오 같이 확실하게 숫자 나오는 기업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오 ETF는 별로 결국은 수익 별로 못 내고 다른 화장품 ETF로 갈아타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 바이오에 있어서 특히나 CMO, CDMO의 1등인 삼성바이오가 난 기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정 회장 미국 간 얘기 그리고 자 미국 고용 둔화에 힘받는 9월 인하론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좀 시장의 색깔이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마지막 건강을 돌보시라는 안태환의 의학 오디세이 오늘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소개하면서 벌써 시간이 8분이나 지나가 버렸네. 자, 서울 아파트가 11주 연속 상승에 25개 자치구 모두 올랐다. 자치구. 자, 당분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는데 지난주에도 일주일 전보다 0.09% 상승을 했고요. 상승 폭도 지난주 0.06%보다 0.03%포인트 커졌다. 맨날 주식 등락을 보다가 아파트 등락 0.09면 이게 옳은 거 맞아?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최근 서울 아파트값 흐름은 1년 넘게 오르는 전셋값 상승의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그 전셋값은 0.1% 오르며 55주 연속 상승을 했다? 그래요? 1년 내내 전셋값이 올랐다고요? 일반적으로 전셋값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전세 대기 수요의 매매 전환이 이루어진다. 법원 등기정보에 따르면 4월 생애 최초 집합건물, 집합건물이라 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입니다. 여기 매수자는 38,853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생애 최초입니다. 이는 지난 21년 10월 달에 39,543명 이후
가장 맞는 수치네요. 그때 21년 10월이 완전히 그 마지막 패닉 바잉이 있을 때였었죠. 그때 제 주변에도 고객분이셨는데 그 아파트를 못 산 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시길래 그렇게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 결국은 네, 못 참고 네, 샀다가 최근에 손절하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아파트를 사둬서 2년 만에 또 손절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지난 2월에는 28,500건이었는데 지금 두 달 만에 1만 명 이상이나 늘어났네요. 임차로 거주하던 이들이 주택 매매 시장으로 지금 눈을 돌린 영향이라는 분석이고 전세값 상승은 갭 투자로 이어지는데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대비 지금 전세가 비율은 지난해 8월에는 59.3%에서 8개월 연속 올라가지고 지난 4월에는 61.5%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값의 차이가 줄어들고 향후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갭 투자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 한글 표기법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가 뭐 school 아니면 student 아니면 뭐 이런 단어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매매값 했다가 이게 발음대로 뭐 또 바꾼다고 해서 매매값 이렇게 하니까 밑에다가 이제는 매매에다가 씨앗을 붙여가지고 매매값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바꾸는 게 맞는 건지 뭐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쓰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 정책자금 대출에서 제외되는 서울 아파트 9억 원 초과 거래가 증가하는 것도 집값 상승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5일까지 신고된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총 7,450건 가운데 9억 원 초과 거래는 52.1%를 차지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영문 표기도 바꿨었잖아요. 부산 하면 예전에 PUSAN이었는데 그 부산을 왜 PU로 쓰나 해가지고 다시 또 B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이 부산을 이 유성음으로 실제로 B에 해당되는 부산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부산.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D로 표기가 되면 실제로 이제 B로 D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DA 뭐 E 하면 내구가 되는 거거든요. D. 그래서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디 부산 하면 부산 where 부산 이러면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B로 안 들리고 약간 P에 가깝게 들렸기 때문에 표기가 PUSAN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이제 BU로 다 바꾸면 그 세계 지도에도 뭐 다 바뀌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뭐 잘못돼서만 이렇게 언제라도 뭐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A, B, C, D, E, F, G 해가지고 A부터 Z까지 실제로 저도 어학연수를 가보고 미국 가서 알았던 건데 우리가 참 발음을 제대로 발음한 게 별로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음하니까 이 자꾸 뭐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교수님한테
그 제가 질문이 있다고. 예, 끝나고 딱 가가지고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앞에 가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가 I have a question 아니면 Can I have a question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이 질문 question을 어떻게 발음했냐면 우리가 question 네 그냥 question 이렇게 발음 많이 하잖아요. 근데 Q의 발음이 사실은 question에 가깝거든요. 네, Q에 이런 식으로 question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question 하니까 얘가 뭐라고 지금 뭘 갖고 싶다. question. 우리는 약간 이 외국 사람들이 사과 있어요 뭐 이러면 사과라고 좀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고 W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 우즈 우즈 우리가 우로 이래 발음하는데 우즈 또 그 W 발음도 마찬가지고 Y도 마찬가지예요. Y도 그냥 yes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yes라고 약간 앞에 e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yes.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yes 하는데 yes가 아니라 yes로 e가 붙는데 맨날 이거 시간을 좀 40분 안으로 줄이겠다 놓고 이렇게 자꾸만 자 부동산 얘기하다가 완전히 3,000% 빠졌는데, 이 9억 원 초과 거래가 증가하는 것도 집가 상승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뭐, 블라블라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집값 하락이 이어졌던 서울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마저도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전세값 상승으로 전세 대기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고 3기 신도시 지연, 인허가 감소로 향후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시장에 매도 매물이 8만 5천 건 가량 쌓여 있는 것은 변수다. 매물이 적체된 탓에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전환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하반기처럼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매수 심리가 위축할 가능성도 있다. 자, 천비디아 너무 비싸다면 반도체 ETF 신상 9종, 9종 어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고도 못 믿겠어. 당신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대장의 품격.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직후 국내 증권사들이 낸 보고서 제목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탐복하는 모습이고 올 상반기 주식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엔비디아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말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그저께 아마 올라온 영상에도 보면 제가 엔비디아는 이제 거품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라고 하니까 약간의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거품에 있어서 거품 영역이 거품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항상 마지막 이 오버슈팅이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막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엔비디아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작년에 에코프로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얘기가 한 3개월 지속되다가 그러면서 마지막 패닉 바잉 나오고 그러고 이제 시세가 좀 끝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과거 테슬라나 작년에 2차전지하고 좀 달랐던 게 주변에 그러면 엔비디아 가진 사람이 많은가 보면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약간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냐면 저희처럼 좀 이렇게
그 위에서 막 사라 하면 저희도 더 좋겠죠. 엔비디아 주식을 고객 계좌에 저희 이제 해외 투자하는 고객들 계좌에 가장 많은 게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면 예, 여기서 더 사셔도 됩니다. 뭐 1,500불 갈 겁니다. 뭐. 근데 그 뒷감당이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 가격 밑으로 2년 안에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바로 떨어진다가 아니라 26년 장 되면 네, 한 60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메시지 드리는데 예, 그게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패닉 바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이 마지막 이 패닉 바잉에서 막 이렇게 포모 현상에 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는 거고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돌파하며 이제 세계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 추월을 앞두고 있다. 엔비디아 못 산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 다른 대안에 대한 얘기인가 봅니다. 자, 우선 새로 출시된 반도체 ETF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반도체 ETF가 반도체 전반에 투자했다면 신상 ETF의 특징은 세분화다. AI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에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ETF가 있는가 하면 아직 덜 오른 국내 전공정, 전공정에만 투자하는 ETF도 있다. 투자자로서는 내가 원하는 핵심 테마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 셈이다. 자, 머니랩이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업을 담았는지 범위에 따라 반도체 ETF 지도를 그려봤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 원조 반도체 ETF가 산업 전반에 두루 투자한다며 최근 6개월 안에 출시된 ETF는 특정 기업에 더 집중 투자한다. 최근 출시된 글로벌 반도체 ETF는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AI 테마에 집중을 하는데 일례로 키움자산 운용의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AI와 관련이 깊은 기업들만 골라 투자하는 ETF이고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권인 IP 기업인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그리고 설계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이를 위탁 생산하는 TSMC 등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반면에 AI 반도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은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게 제가 재작년부터 IRP 계좌에 넣어왔었던 주식 ETF였었는데 이 ETF는 30개 종목이고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가 26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15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도 특징이네요. 자, 신한자산운용의 소울 미국 AI 반도체 칩 메이커는 투자 대상을 더 좁혔고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칩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에만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 인텔 등에 집중하고 TSMC나 그리고 ASML 같은 장비 업체 등은 아예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AI 반도체 취입의 핵심은 두뇌에 해당하는 설계 능력이라며 생산은 위탁해 버리니까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고 R&D에만 집중하는 만큼 기술 발전도 더 빠른 주도주라고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기 표의 수익률 비교를 보니까 1년 수익률 한번 볼까요? 코덱스 반도체 48%, 소울 AI 반도체 소부장 60% 1년입니다. 소울 반도체 전공정은 29%, 소울 반도체 후공정은 129%,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자, 국내 반도체 ETF 전통의 강호는 2006년 상장된 코덱스 반도체와 타이거 반도체, 이 두 ETF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종합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한다며, 새로 나온 반도체 ETF는 중소형 소부장주에 집중 투자한다. 김현빈 NH아문디 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개인이 개별 종목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보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소부장주가 ETF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밑에 보니까 소울 반도체 소부장과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그리고 타이거 AI 핵심 공정은 종목 구성이나 산출 방식이 비슷하고, 네, AI 반도체 등 키워드로 연관 있는 기업을 걸러낸 뒤에 유동 시가총액을 반영해서 종목을 고른다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차이점을 보이는 ETF는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인데, 다른 세계 반도체 소부장 ETF가 한미 반도체를 20% 이상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이 ETF는 4%만 들고 있네요. 이 ETF는 시가총액 기준 대형주보다 규모는 작지만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으로 투자 비중을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고,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지만 퀀트 기법을 도입해서 매출 성장성과 주가 모멘텀이 좋은 종목에 투자하다 보니 최근 많이 오른 한미 반도체를 덜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엔비디아에 많이 투자하는 ETF 순인데요. 1번이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2번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3등이 소울 미국 AI 반도체 칩메이커, 4등이 타임폴리오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뭐 등등 쭉 있네요. 뭐 밑에 보니까 소부장을 한 번 더 쪼갠 상품도 나왔다고 하고요. 예컨대 국내 반도체 전반에 투자하는 코덱스 반도체의 연초 이후 최근까지 수익률이 12점인데, 반면에 소울 반도체 후공정은 36.48%로 수익률이 3배나 더 높았고요. 올해는 AI발 HBM이 주도한 장이었던 만큼 한미 반도체 같은 후공정 기업에 집중 투자한 ETF가 수익률이 좋았던 탓이다. 반대로 전공정을 골랐다면 수익률은 꽝이었다. 같은 기간 소울 반도체 전공정 수익률은 0.14%에 불과했다.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소울 반도체 전공정 요걸 좀 사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요게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좀 확인을 해서, 서울 반도체 전공정이 순자산이 139억 밖에 안 되네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후공정 ETF가 327. 네. 만약에 나중에 이 ETF 수익률이 좋아지면 막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매수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서도 시총이 늘어나겠지만 설정액이 늘어나면서 또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밑에 쭉 또 있고요. 자, 반도체 주요 제조 공정 및 장비, 요거는 우리가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 그죠? 반도체 얘기할 때마다 뭐 전공정, 후공정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식을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요약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공정은 웨이퍼 제조 및 가공이고, 후공정은 측정 검사 그리고 조립 패키징,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전공정에서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산화 공정, 그리고 포토 공정, 그리고 식각 공정, 그리고 증착 및 이온을 주입해야 하고,
금속 배선, 예, 이런 공정이 있습니다. 요걸 참 다 한번 쭉 읽어보면 좋긴 한데, 예. 웨이퍼 표면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해서 트랜지스터의 기초를 만드는 게 산화 공정이고요. 빛을 사용해서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회로 모양의 그림을 쫙 이렇게 사진 찍듯이 하는 게 포토 공정. 네. 그리고 그 패턴대로 그 배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깎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식각, 반도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패턴을 만들고 불필요한 부분을 또 제거도 하고, 그리고 증착 이온 주입이, 증착은 회로 간 구분과 연결 보호 역할을 하는 방막 제조 공정이고요. 이온 주입은 반도체가 전기적인 특성을 갖도록 이온을 주입하는 과정. 마지막 여기 전공정에서 금속 배선은 반도체 회로에다가 전기적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금속 선을 연결하는 거고요. 자, 후공정은 측정 검사에서 이 테스트, 여기서 이제 프로브 카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정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 개별 칩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요. 패키징은 다이 본딩과 와이어 본딩, 모델링 이런 공정 과정이 있는데, 주요 장비가 있는데, 반도체 칩이 외부와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형태로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점에서 코세프 글로벌 전력 반도체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인 전력 반도체는 전력의 변환, 변압, 분배, 제어를 담당하는 전자 부품인데,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 등은 막대한 전력을 고온, 고전압, 고주파라는 거친 환경에서 다뤄야 하고, 이에 따라 내구성과 전력 효율이 뛰어난 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다. 대표적 투자 종목은 미국 전력 반도체 기업 울프 스피드, 온세미, 코히어런트, 그리고 독일 전장용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온, 스위스에 소재한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사 ST마이크로 등이다. 한편 관건은 엔비디아가 더 오를 수 있을지인데, 엔비디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찾기 힘들지만 주가가 이전처럼 가파르게 오르기는 힘들다는 예측은 나오고 있다. 고태훈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본부장은 2분기 실적부터는 기저효과가 줄어들어서 1분기처럼 수백 %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하면서, 주가 흐름은 계속 좋겠지만 큰 모멘텀은 내년 GTC에서 발표될 신제품 블랙웰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반도체도 공정별로 또 투자 기업별로 이렇게 많은 ETF가 있는지 몰랐는데,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좀 늘려야 될지, 그런 걸 좀 고려 중이었는데, 여기서 좀 힌트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벌써 40분이 다 됐네요. 자, 존림 삼바 대표, 미 생물보안법이 기회인데 수주 문이 2배로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지금 샌디에고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주 성과를 설명하고 계신데요. 미국 생물보안법 제정이 추진된 이후 수주 문의가 2배로 늘었다. 설비와 인력을 더 늘리고 사업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12년 연속 바이오 USA의 단독 부스를 꾸린 삼바는 많은 고객사의 관심을 받으며 하루 1000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았는데, 현재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탑20 제약사 중에서 16곳이 고객사라면서 내년 완공을 앞둔 5공장과 항체 약물 결합체 ADC 생산 수주 활동도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바는 지난 3월 UCB와 첫 계약을 시작으로 미국 머크, 일라일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와 올해만 4건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요.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높은 품질, 그리고 생산 유연성과 다수의 수주 실적, 트랙 레코드 등이 고객사의 신뢰를 받게 된 비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결에 압도적인 생산 능력, 높은 품질, 네, 그리고 생산의 유연성.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의 약간 TSMC 같은 기업처럼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자, 삼성바이오는 지난 2020년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4공장 24만 리터를 착공해 지난해 6월 전체 가동에 돌입을 했고요.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5공장이 완공이 되면 삼바는 총 78만 4천 리터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갖게 된답니다. 78만 4천 리터. 자, 존님 대표는 시장 수요를 고려해서 인력도 계속 늘리고 추가 생산 설비 6공장 투자 시점도 검토 중인데 미국 현지 공장 건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애국자다. 아무래도 자국에 짓는 게 좋지 않겠냐라면서 어디에 공장을 지을지는 계속 보고 있지만 이미 공장 규모가 상당한 한국에 추가 설비를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긴 하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올해 12월에는 항체 약물 결합체 ADC 전용 생산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고 현재 주력 사업은 항체 바이오 의약품 중심의 위탁 개발 생산 CDMO이지만 그 범위를 ADC까지 확장하기 위해서인데 존님 대표는 빅파마를 포함한 여러 고객사와 ADC 제품 수주 협의 진행 중이라면서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고 있는 ADC CDMO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위탁 개발 이 CDO 사업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세대 먹거리인데 생산 시설이 없거나 소규모 인력으로 R&D를 진행하는 기업을 위해서 세포주 개발부터 상업화 생산 단계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116건의 CDO 계약을 체결한 삼바는 새로 개발한 플랫폼 S10C파이를 앞세워서 CDO 영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하네요. 위탁 생산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반도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이 고부가 가치 산업은 이 테크 쪽하고 그 다음이 바이오 쪽인데 테크에 대한 위탁 생산은 반도체 TSMC를 이용하고 있고요. TSMC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었거든요. 한 1100조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걔네들이 R&D 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특허로 딱 묶고 그 다음에 생산 이렇게 위탁 생산 잘할 수 있는 데다가 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론자가 1등이었는데 2016년 삼성바이오가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삼바가 압도적인 1등이 되어 있습니다. 미 정부가 바이오 안보에 집중하며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도 삼바에는 호재인데 올해 생물보안법 추진 이후 수주 문의가 2배로 늘고 있고요. 미국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생물보안법은 연방기관 그리고 기업과 중국 바이오 기업 간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이 경쟁 구도에서 중국에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있나? 있습니다. 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된 우시 바이오 로직스 그리고 우시 앱텍
그리고 BGI는 법안 통과 시에는 2032년부터 미국과 거래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CDMO 탑3에 꼽히는 우시 바이오로직스로서는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 고객사를 잃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서 트위치가 철수하면서 아프리카 TV 주가가 빵 올랐었죠. 이런 거 보면 우시 바이오가 2032년 이렇게 매출의 절반의 고객을 잃게 되면 분명히 반사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날 한미일, 인도, EU 정부 관계자들은 샌디에고에서 4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회를 열고 민관 합동 바이오 제약 연합을 발족해서 바이오 정책과 규제를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삼바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자, 그 다음은 미국 간 이재용 2주간 30건 릴레이 미팅 아무도 못하는 사업을 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7일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 31주년. 이번 6월 7일이 오늘이네요. 이 회장이 강행군을 펼치며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이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 호암상 시상식 직후 미국으로 출국을 했네요. 지난 4월 말 유럽 출장 이후 약 한 달 만이고요. 뉴욕, 워싱턴 DC 등 동부와 그리고 서부의 실리콘밸리까지 아우르는 이번 출장은 매일 분 단위까지 나뉘는 빽빽한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장은 뉴욕에서 대형 이동 통신사인 브라이전의 한스 베스트웰이 최고 경영자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요. AI를 활용한 기술 및 서비스 방안, 차세대 통신 기술 전망, 브라이전 고객 대상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 확대, 올해 하반기 갤럭시 신제품 판매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갤럭시 신제품 관련 공동 프로모션과 브라이전 매장 내에서 갤럭시 신모델의 AI 기능을 체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하네요. 이 만남 이후 이 회장은 모두가 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잘 해내고 아무도 못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먼저 해내자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미팅에 노태문 MX 사업부장과 김우준 네트워크 사업부장 그리고 최경식 북미 총괄 사장 등이 배석을 했네요. 이 노태문 사장님이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그 삼성전자 주식 매수했다고 공시를 하셨던 분이죠. MX 부문 사장님이시군요. 자, 전자와 브라이전은 2020년 7조 9천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한국통신장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으로 전자는 이 수주를 계기로 미국 5G 시장에 본격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과 베스트웰이 CEO는 2010년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 각각 전자 부회장 그리고 스웨덴 통신기업 에릭슨 회장 자격으로 나란히 참석하면서 연을 맺었고 이 베스트웰이 CEO가 브라이전으로 옮긴 뒤에도 사업 파트너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빅테크 CEO를 만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난해 5월 미국 출장 때는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젠슨 황 등을 잇따라 만났고 특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언제 공급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 만큼 황 CEO와의 회동 여부가 주목된다. 이 회장은 미국 의회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도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분 성함이 최선을 기자님이시네요. 야, 참 이름을 잘 지으셨다, 그죠?
최선을 항상 최선을 기자시네요. 최선을 다하자라는 뜻으로 아마 이름을 지으신 것 같은데, 야, 최선을. 네. 이번에 뭐 실리콘밸리 쪽 가서 젠슨하고 만나가지고 이 퀄테스트는 이 관련돼서 뭔가 좋은 소식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죠? 자, 마지막 두 기사 좀 빨리 좀 읽겠습니다. 자, 미국 고용 둔화에 힘받는 9월 인하로 캐나다 피벗 스타트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주요국 금리 인하 지금 움직임에 관한 기사입니다. 9월 금리 인하론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데, 캐나다가 주요 선진국인 G7 중 처음으로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는 등 주요국의 피벗 움직임도 빨라지는 양상이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이 고용이 전월 대비 15만 2천 명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 1월 11만 1,000명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고요. 전문가 전망치가 17만 5천 명이었는데 크게 밑돌았습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로 갈수록 일자리 증가와 임금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는 연이어 꺾인다는 신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오늘 밤에도 아마 실업률 발표가 아마 있을 건데, 아무튼 저는 7, 8, 9 요때 실업률이 4% 찍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 자, 뭐 쭉 나오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비농업 고용 수치도 연초 대비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그간 뜨거웠던 고용 지표의 냉각은 경기 둔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3%대인 인플레이션 약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인다. 페드는 기준금리 결정 시에 물가와 함께 노동시장 추이를 중요하게 보고 있죠. 네.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죠. 그리고 완전 고용, 고용하고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 추이는 당연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지금 페드와치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자, 같은 날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 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금리를 내린 건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지금 4년 만이고요. 팁 맥클림 캐나다 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라고 했고요. 22년 6월 8.1%까지 올랐던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7%로 내려왔네요. 스위스는 3월, 그리고 스웨덴은 지난달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낮췄습니다. 스위스가 먼저 낮추고 스웨덴이 지난 5월, 그리고 캐나다. 야, 이러다가 뭐 미국 7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뭐 페드와치는 일단 9월로 돼 있고, 금리 인하를 굳이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안태환의 의학 오디세이, 건강을 돌보시라. 자, 몇 해 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대한제국시대 배경의 미스터 션샤인에서 주인공 유진 초이, 이병헌 씨가 연기했죠. 유진 초이의 대사, 누구나 제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플 수 있어. 이병헌 씨가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이병헌 씨 목소리 흉내를 못 내겠네요. 누구나 제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플 수 있어. 네, 못하겠습니다 이거. 자, 근데 심장이 뜯겨 나가 본 사람 앞에서 아프다 소리는 말아야지. 그건 부끄러움의 문제거든. 타인의 통증을 대하는 태도를 일깨워준 장면이다.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도 제작된 이라하 작가의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속 한 컷의 대사. 아프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고 당신도 예외는 아님을 절절한 공감으로 안겨준다. 네, 이런 거 보면 참 드라마 작가분들이 그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대사를, 이런 주옥 같은 대사를 어떻게 쓰는가인데, 인간 노화와 질환은 숙명 같은 것, 병만은 평온했던 일상을 멈추게 해서 아픈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 평소 건강관리 인생의 절대가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 쭉 보니까요, 네, 그런 말씀이네요. 보니까 네, 쭉 읽어보면요, 마지막 저기 세 번째 단락에 보면요, 몸이 아프면 자존감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부자연스러운 신체 탓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로 인해서 운신에 제약까지 느끼면 아픈 이의 존재는 더욱 작아진다. 경험이 그랬다. 몇 해 전 갑자기 턱을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긴 후에 아프기 전과 후의 일상은 마치 긴 터널 안과 밖의 명암 차이 같았다. 양치질도 세수도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아픈 이들은 왜 그토록 평소 어둡고 무표정했었는지 제대로 이해가 됐다. 당년시대는 신체의 움직임이 제약을 받고 옷을 입기 위해 몸을 가누는 것조차 온전치 않았다. 가족의 염려도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민감했다. 수고스러운 고생을 수개월 하고 나니 환자의 통증을 대하는 의사로서의 태도도 공감이 깊어졌다. 초여름 지천 구석구석에 어김없이 피어난 들장미의 강건함으로 생을 살려거든 부디 아프지 마시라. 무례하고 서늘한 협박으로 들릴지언정 제발 건강을 돌보시라.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시군요. 네, 맞습니다. 조금만 이 발톱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걷는 게 불편해지니까 세상이 다 우울해지더라고요. 밖에서 막 조깅하는 사람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지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아프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감 낮아지고, 그래서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네, 내가 몸이 건강해야 내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저희 매니저들한테 제 스스로도 건강관리, 자기관리를 제일 우선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멘탈 싸움이잖아요. 흔들리는 그런 변동성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네, 많은 이 멘탈을 흔드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그 펀드 매니저로서 소중한 고객의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건강 관리가 최우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와닿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요, 뭐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네, 내 건강을 어떻게 챙길까 한번 계획 잡아보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